예삐 베트로비치 플레노프가 죽고 나서도 알료샤는 2년간을 더 이 현립중학교에 다녔다. 플레노프의 미망이는 남편의 죽음으로 상심한 나머지 장례식이 끝나자 곧 여자들뿐인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탈리아로 긴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알료샤는 플레노프의 먼 친척이 되는 생면부지의 두 부인 집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으나 어떠한 약속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의 성격의 뚜렷한 특징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그의 형 이반 펴드로비치가 2년 동안 고학으로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전 고생을 다한 일이라든가 어려서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항상 쓰라리게 생각해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료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런 이상한 성격은 그리 탓할 것이 못 된다고 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알료샤가 저 순례자들과 같은 종류의 청년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어쩌다가 수중에 거액의 재산이 굴러 들어온다고 해도 누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서슴없이 몽땅 내주고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선 사업을 하든지 또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순식간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말해서 그는 돈의 가치라는 것을 물론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지만 몰랐다. 그는 자기가 먼저 누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혹시 누가 돈을 좀 주더라도 쓸 곳을 몰라서 몇 주일씩 그대로 갖고 있거나 어떤 때는 무섭게 낭비를 하여 순식간에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다. 뾰트로 알렉산드로비치 뮤쇼프는 평소 금전과 시민적 명예에 대하여 몹시 예민한 사람이지만 언젠가 알료샤 한번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청년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야. 인구 100만쯤 되는 도시 한복판에 혼자 내버려 둔다고 해도 결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누군가 곧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내 몸둘 곳을 찾아내겠지. 이런 것들은 그에겐 별로 힘드는 일도 아니고 또 굴욕도 아니거든. 그리고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도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못 만족스럽게 생각할 거란 말일세. 그는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다.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자기를 돌봐주던 부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부인들은 못내 섭섭해하며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비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는 플레노폰의 가족들이 외국 여행을 떠날 때 선물로 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으나
부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돈을 주고 또 새 옷과 속옷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굳이 3등 차로 가겠다면서 그 돈의 절반을 다시 부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읍에 도착하자 그는 왜 학교를 집어치우고 왔니? 하는 아버지의 첫 물음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알료샤 자신도 그때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그것 때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에 온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고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계시가 불쑥 떠올라서 그를 새롭고 신비스러운 숙명적인 길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후처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내의 관에다 흙을 뿌리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무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그 장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표도로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는 그간 오랫동안 우리 고장을 떠나 있었다. 후처가 죽은 지 3, 4년 후에 그는 러시아 남부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오데사로 가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에 그는 수많은 유태놈, 유태년, 유태새끼, 유태계집들과 상종했지만 나중에는 이 유태년놈들뿐만 아니라 한결 격이 높은 서구 양반들과도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돈을 긁어 모으는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던 것도 그의 일생을 통해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이 고장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것은 알료샤가 오기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옛 친지들은 그동안 그가 무척 늙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노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법 점잔을 빼기도 했지만 어딘가 더 뻔뻔스러워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기 혼자 어릿광대 짓을 하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어릿광대 짓을 시키려는 거만한 욕심을 드러내었다. 여자에 대한 추잡한 태도는 옛날 정도가 아니라 더욱 구역질 날 정도로 추근추근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군 내의 여러 장소에 새로운 술집들을 차렸다. 그에게는 아마 10만 루블리 이상이 있는 것 같았으며 분명히 그 이하는 아니었다. 우리 고장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곧 그에게 빚을 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확실한 저당을 잡혀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는 어쩐 일인지 얼굴이 부석부석해 가지고 매사에 짜증과 변덕을 부렸으며 사람이 무척 경솔해져서 술주정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만약 이젠 꽤 나이를 먹은 하인 그리고리가 가정교사처럼 밤낮 쫓아다니며 돌봐주지 않았다면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더욱더 시끄러운 일만 저지르고 돌아다녔을 것이다. 알료샤의 귀향은 정신적인 면에서 분명히 그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다.
그것은 이미 아득한 옛날에 그의 영혼 속에서 시들어 버렸던 그 무엇이 이제서야 다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노인의 내부에서 불쑥 눈을 뜬 것과도 같았다. 예, 너는 말이다. 하고 그는 알로샤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하게 그 미친 여자를 닮았니? 그는 알로샤의 어머니인 자기의 죽은 아내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알로샤에게 그 미친 여자의 무덤을 가리켜 준 사람은 하인 그리고리였다. 그는 알로샤를 우리 업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한쪽 구석에 있는 값싼 거식인 하나, 제법 말쑥한 묘비 하나를 보여주었다. 묘비에는 고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망 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구식 중류 계급의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넉 줄가량의 추도시가 새겨져 있었다. 알료샤는 이 묘비가 놀랍게도 그리고리의 정성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불쌍한 미친 여자의 무덤 앞에 이 묘비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기 전에도 그리고리는 주인 표도로 파블로비치에게 이 무덤을 잘 돌보라고 몇 번씩이나 귀찮을 정도로 얘기했지만 표도르는 무덤은커녕 여기에 얽힌 모든 추억을 몽땅 내 동댕이 친 채 오데시아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었다. 알료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아무런 감상적인 태도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묘비가 세워진 자초지종에 관해 그리고리가 엄숙한 어조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얼마 동안 서 있다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 이후로는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그는 무덤 앞에 나타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에피소드가 또한 표도로 파블로치에게 어떤 영향을, 그것도 아주 기발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1,000루블이나 되는 돈을 싸가지고 죽은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고장의 수도원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알료샤의 어머니인 자기의 후처 미친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구박했던 전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그는 술을 잔뜩 퍼먹고 나서 알료샤에게 수도사들의 욕을 잔뜩 퍼주었다. 사실 그는 신앙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아마 단 500가짜리 양초 한 자루를 성상 앞에 세워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서는 가끔 돌발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이상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